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4주차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캐릭터 설정의 실습, 즉 캐릭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한 실습과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캐릭터를 설정하려면 많은 그림을 그려야 할 겁니다. 작품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분위기에 맞는 주인공이나 그 외의 캐릭터들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하면서 하나하나 설정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던 캐릭터들을 보면서 평가하기는 쉬워도 스스로가 평가를 받아야 할 캐릭터를 설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주관적인 생각이야 물론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생각들도 많은 참고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를 보는 주 관객은 내가 아닌 남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컨펌을 거치면서 캐릭터 설정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만화책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화책은 말 그대로 만화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화책 캐릭터는 사실감보다는 만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림으로 설정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만화책은 주로 2등신에서부터 3등신이나 4등신 정도의 그림이고요. 여기에서 등신이라는 용어는 머리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는 몸 전체의 신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 크기의 2배 되는 것을 2등신, 3배 되는 것은 3등신, 4배 되는 것을 4등신이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한 작품 안에서 이런 등신을 적용한다면 어린이는 2등신 정도, 청소년이나 여인들은 3등신, 그리고 어른들은 4등신 정도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3등신 캐릭터의 앞모습입니다. 캐릭터가 설정되면 좀 더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실사의 영화라면 배우 스스로가 카메라 앞에 연기하면서 앞뒤나 좌우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설정된 캐릭터의 자세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 모습이나 얼굴 혹은 옷의 생김새나 소품들을 자세하게 그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옆모습입니다. 앞모습에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머리에서부터 눈이나 코, 입 등등 위치를 그대로 횡선으로 그어서 정확한 위치에 그려주어야 같은 크기의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차이가 없는 같은 사람의 캐릭터가 되어야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또
뒷모습이 있어야겠죠. 뒷모습 역시 같은 크기의 횡선 라인을 따라서 캐릭터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앞모습이나 옆모습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부분을 그려야 하고요.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필연적으로 보여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뒷모습만 봐도 누군가를 금방 알 수 있게 잘 설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된 캐릭터들은 앞, 옆, 그리고 뒷면의 모습들을 전부 확실하게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캐릭터의 특이하게 중요한 부분은 그곳을 강조하여 별도로 설정해 주는 것도 좋은 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후 제작 공정에서 애니메이터들이 캐릭터의 연기 동작을 그리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캐릭터들이 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들이 작품 속에서 주어진 씬의 분위기를 맞게 연기하려면 내용에 적합한 표정을 그려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표정들은 기본적으로 희노애락으로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은 금방 보아서는 잘 알 수 없는 그림이지만 이런 모양새를 기본으로 표정의 느낌이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빨간색의 모양은 어떤 표정인가요? 네, 화난 표정으로 보일 겁니다. 다음은 파란색의 모양을 보시죠. 네, 이번엔 기쁜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럼 또 까만 부분을 볼까요? 네, 이것은 별 생각 없는 조용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감정 표현의 기본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 표정을 묘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표정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쁨의 표정입니다. 기뻐서 웃는 표정에도 캐릭터의 성격과 감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요. 만화체는 이렇게 실제와 달리 오버하는 표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슬픔의 표정을 보겠습니다. 그냥 시무룩한 표정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표현이 있는가 하면 아예 슬픔이 복받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화난 표정입니다. 화내는 표정도 마찬가지로 내용의 감정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며 표현되겠습니다. 캐릭터가 씬 내용상에서 얼마나 각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표정도 그 분위기에 맞게 적절히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번엔 놀라는 표정입니다. 그냥 어이없는 정도의 놀람의 표정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강하게 놀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요, 아예 놀라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놀람의 감정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만화체의 감정 표현은 요소에 다양하게 적용됨으로써 캐릭터의 성격을 염두에 두면서 그 캐릭터가 상황에 따라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캐릭터 표정집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사파체 캐릭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파체는 사실적인 실제 크기의 캐릭터를 설정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작품의 내용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작게는 6등신 정도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7등신에서부터 9등신을 적용한다고 하겠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키 차이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캐릭터들이 움직임의 시원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9등신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파체에서도 아이들이나 혹은 여인들은 비교적 좀 낮은 등신을 적용하면서 키 비례의 밸런스를 유지한다고 하겠습니다. 사파체에도요, 만화체의 경우처럼 전신의 캐릭터를 자세하게 그려서 정면을 보여주는 설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옆면의 설정도 보여줘야 하고요. 또 뒷모습도 빠짐없이 설정해서 캐릭터의 모습을 어느 방향에서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만화체 설정에서 자세히 알아보았듯이 사파체에서도 설정의 종류는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파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요구되므로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잘 표현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캐릭터의 비례표 설정입니다. 캐릭터가 개인별로 모두 완성되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한 곳에 모이게 하는 설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캐릭터들은 한눈에 보면서 캐릭터별로 서로의 비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설정입니다. 이런 비례표 설정이 없으면 씬마다 상대의 크기가 일정치 않아서 매우 혼란스러운 화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캐릭터 설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4주차 3교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